다섯 번째 주제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학교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44페이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처리 흐름도가 잘 나와 있는데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폭력 접수를 진행하고 그다음 학교 폭력에 대한 사안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안 조사 바탕으로 전담 기구의 심의가 이루어지고요. 이때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확인을 받고 이 부분에 동의가 이루어지면 학교장 자체 해결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장 자체 해결된 내용을 102페이지 양식 3-3을 활용하셔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담기구 심의 결과 객관적인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서면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즉 동의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45페이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2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1항을 보시면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네 가지 객관적인 요건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요. 자,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 피해 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의사를 번복해서 진단서를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두 번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입니다.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또 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산상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치료 비용도 모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지속성 여부가 문제가 될 텐데요. 이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 학생의 진술이 없더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인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가 해당됩니다.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받은 사안 또는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2항을 보겠습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다음 47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이 소속 학교가 다를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피해 및 가해 학생이 명확할 경우에는 학교 자체 해결 여부의 판단은 피해 학생 학교의 전담 기구에서 심의합니다.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을 받고 이때 정확한 사안 조사를 위해서 가해 학생 학교에서 조사한 사안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학교장 승인하에 서로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 및 가해 학생이 명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 학교와 가해 관련 학생 학교는 각각 교육지원청에 사안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피해 학생 학교에서만 사안 접수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피해 및 가해 학생이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때는 양쪽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사실 그리고 가해 사실을 조사하고 전담 기구에서 심의하시면 됩니다. 양 기관 모두 학교장 자체 해결로 판정이 났을 경우에만 학교장이 자체 해결을 처리할 수가 있고요. 어느 한쪽의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관계 회복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학교 폭력이 발생한 후에 사안 조사를 하고 사안 처리를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관계 회복 부분입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2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원래 상태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계 회복의 목적은 그래서 관련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안을 중심으로 개입해서 양측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운영 대상은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한 해당 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때 학교 폭력 관계 회복이 일반 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한 해당 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사전 개별 면담을 진행할 텐데요. 양측의 학생을 개별적으로 먼저 면담을 해서 각각의 욕구와 사안에 대해서 해결 방식, 심리 정서적 상태 등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양측 학생이 모두 준비가 되고 동의가 되었다면 서로 대면을 해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회복 진행 시 유의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양측 학생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가 있어요. 또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 도중에 한 명이 중단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또한 교사는 사전에 가급적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하셔서 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